잘한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아마 마감을 다 붙일 겁니다. 여기는 그냥 마감으로만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으면 제 생각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제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이 겉에 있는 판넬을 붙일 때 이 기초보다 너무 많이 뭘 안 합니다. 그래서 판넬 집을 지으신다 그러시면 한번 이렇게 고민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리식 주택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지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작업자를 선택했을 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해달라, 안 그러면 이 작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짓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작업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 건물이 이렇게 다 지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못 넣으실 겁니다. 근데 제 눈에는 항상 거슬리는 부분이 어디냐? 제일 밑에 보시면 이 기초 부분, 하단입니다.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별다를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지는데 또 이제 판넬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이 건물에도 똑같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인데 뭐 다른 거 제가 입을 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벽체에 판넬을, 샌드위치를 이중으로 댔습니다. 바깥에도 되고 안에도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고 안에 각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각 파이프 그 공간만큼 공간이 빕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비는데도 샌드위치 판넬을 대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기초 부분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부는 이렇게 기초가 있습니다. 판넬을 하나 붙이고 그 안에다가 또 판넬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 이렇게 붙이냐? 이 바깥에 판넬을 붙이기 위해서는 안에 각 파이프가 하나 고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각 파이프만큼 이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비는 것만큼 샌드위치 판넬을 하나 더 붙이면 뭐 엄청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단열재를 다 집어넣고 이 각 파이프 안에도 구멍을 뚫어서 이제 충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단열을 걱정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많이 시공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가 단열재를 집어넣습니다. 단열재를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택이라 그러면 이 하부에도 단열재를 넣고 기포를 치고 뭐 배관을 깔고 해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옆면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냥 비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사진에서도 보였던 그 집도 여기는 그냥 면 처리만 해가지고 아무 마감 없이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이 집도 이 면에는 특별한 마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바깥에 지금 판넬이 그냥 일반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다가 마감을 붙일 겁니다. 마감을 붙이면 잘한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아마 마감을 다 붙일 겁니다. 여기는 그냥 마감으로만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으면 제 생각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제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이 겉에 있는 판넬을 붙일 때 이 기초보다 많이 튀어넣어서 판넬이 시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옆집처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 안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다시 더 떼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집은 이 외장에 이렇게 마감이 또 붙을 거 아닙니까? 마감이 붙을 때 이 안에도 단열재를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기초의 부분에도. 이 기초의 단열재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열반사 단열재도 붙여도 되고 그냥 일반 단열재를 붙여도 됩니다. 사실은 이 밑에도 이렇게 단열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열재를 넣고 이제 바닥 마감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집은 솔직히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판넬 집은 그냥 짓습니다.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 무조건 금액만 보지 마시고 집을 어떻게 짓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집들은 마당 바닥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지금 조금 집을 올려야 뭐 계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도 안 들어간다 그러고, 또 이제 습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 집을 여기를 많이 들려고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최소 한 60cm에서 한 1m 정도 들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을 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맨 땅이지 않습니까? 맨 땅에 바로 기초를 얹어가지고 집을 지었던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짓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깜짝 놀랐다 하냐 그러면 대부분 땅이 한 요만큼 있습니다. 땅이 요만큼 있으면 땅을 이렇게 파고 건물을 안 칩니다. 이제 동결선 이런 것 때문에 땅이 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안을 좀 파가지고 건물을 안 치고 이제 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높이려 그러면 이 기초를 높이든지 안 그러면 기초를 뭐 줄기초 형태로 해서 건물을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1m 정도 들어 주십시오, 바닥에서. 그러면 이렇게 맨 땅에 그대로 지으면서 1m를 드는 비용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땅이 묻히는데 여기가 제일입니다. 땅입니다. 맨바닥에서 여기서 1m 들려 그러면 이 깊이도 한 50cm 이상 더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한 1.5m 정도 기초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엄청 크게.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도 그럴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땅 밑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건물도 이렇게 땅이 있으면 벌써 대매우기를 다 해놨습니다. 대매우기 했다는 뜻은 여기에 아무것도 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차이 500만 원이면 저 같으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시니까 그냥 금액이 저렴한 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 연면에도 단열을 해야 된다. 안 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내 집을 지을 때는 꼭 하십시오. 근데 작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그 사람이 뭐 판넬집을 엄청 많이 지었던 사람인다 하면 그 사람이 지었던 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짓나. 근데 뭐 도면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안 돼 있습니다. 도면에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지만 판넬집은 왜 짓습니까? 대부분 돈 때문에 이렇게 짓습니다. 집은 짓고 싶은데 돈은 없고 제일 저렴하게. 그러면 1차적으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설계비를 가장 저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저렴하게 하니까 이런 디테일한 걸 설계 사무실에서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건축주가 알아서 하겠지. 뭐 업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허가방으로 그냥 몇 장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안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놨지도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라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어떤 거는 전기 설계 도면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건축 뼈대만 몇 장 있습니다. 다. 사실은 설계 사무실에서 이 단일지도 아마 안 넣어놨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도 허가가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안에다가 한번 더 떼놔서 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거는 이 중간에 각 파이프들이 있으면 이 안에도 충전을 하면 뭐 더 나쁘진 않는데 그것도 또 비용이니까 안 하려 하고 이런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다 금액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도면을 딱 던지주고 견적을 하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에 나오고 B라는 사람은 1억 2천원 나왔다. C라는 사람은 1억 1천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A라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그냥 도면 기준이다. 그러니까 도면으로 다 그냥 하면 제 생각에는 똑바로 된 집을 짓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1억 2천이 된 이유가 이런 기초 옆면이나 뭐 내부에 단열재를 하나 더 된다든지 뭐 바깥에 이런 집을 지으면 바깥에 외부 공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대부분 도면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이렇게 되면 건축주 뭐 지정 이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발라라고. 그러면 뭐 타일도 있고 뭐 목재로 데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석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이 금액인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시간이 됐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도면을 제가 이렇게 옆에 적으면 1번 그 도면에는 이 기초 옆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옆면을 마감을 뭘로 할 거냐 이제 타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일로도 할 수 있는데
타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열재를 집어넣고 타일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열재를 넣고 했을 때는 석재밖에 없다. 석재를 시공을 하는 걸로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 단열재도 이중으로 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파이프 안에도 전부 다 이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요 데크 부분을 뭘로 할 거냐. 처음에는 건축주분이 타일로 이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일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타일로 하면 하자가 생깁니다. 뭐 2층, 3층은 무조건 하자가 장기적으로 생기고 1층이라 그래도 생깁니다. 그 대신 이제 누수나 이런 거는 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자는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일보다는 석재가 낫습니다. 그래서 석재를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은 이 부분도 안 하고 이중 단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도 그냥 타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1억이 나오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B나 C라는 사람이 기초 옆에도 단열재 하고 석재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중 단열로 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외부 이제 데크 부분도 전부 다 석재로 했을 때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 나왔다. 그러면 1억이 적당한 겁니까? B가 1억 2천이 적당한 겁니까? A가 2천만 원이 저렴하니까 A를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비용이 조금 덜 들어도 제 생각에 B를 하는 사람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짚어난 부분은 도면에 표시 안 돼 있지만 그 작업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도 무조건 이렇게 도면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집주인들이 잘 못 느낍니다. 장기적으로 지나야 느껴지는 거지. 당장 집을 짓고 나서는 잘 못 느끼는 부분이라서 그냥 하면 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비교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변경을 해서 가냐? 그건 아닙니다. 또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는 하고 싶은데 금액을 1억으로 하자.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 옆면에 너무 많이 뭘 안 합니다. 그래서 판넬 집을 지으신다 그러시면 한번 이렇게 고민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